거액의 의뢰를 받고 미국으로 향하는 무당 화림과 봉길. 집안 장손들에게만 대물림되는 기이한 병임을 알아챈 화림. 집에 비슷한 사람이 더 있겠네요. 아버지하고 할아버지. 이 집에 처음부터 그림자가 보였어요. 이 모든 일의 화근은 바로 박씨 집안 묘자리 때문. 쉽게 말해서 묘바람. 그냥 뭐 한마디로 조상 중에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지랄하고 있는 거죠. 풍수지리사 상덕과 장의사 영근에게 도움을 청해 문제의 묘로 향하는데, 음습한 분위기를 풍기는 묘지. 산 꼭대기에서는 볼 수 없는 여우떼까지 보이고, 드디어 마주한 문제의 묘. 이번 일은 내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한 40년 땅 파먹고 살았지만 여기 듣도 보도 못한 음택이야. 악지 중에 악지다. 괴살굿을 해보죠. 사람 대신 동물을 사용해 액 돌리기 굿을 제안하는 화림. 그리하여 시작된 화제의 레전드 신굿이 시작되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묘주인. 남겨진 재물이라도 있을까 찾던 일꾼은 사람 머리를 가진 기괴한 뱀을 죽이게 되고, 관을 화장하러 가던 도중 예상치 못한 비가 내리고 근처 영안실로 잠시 관을 옮기게 되는데, 이야, 관이 한 볕을 했는 모양이네. 한편 상덕은 무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근처 절을 찾아간다. 옛날에 도굴꾼들이 꽤나 몰려왔답니다. 상덕은 도굴꾼들이 남겨놓고 간 장비들을 보게 된다. 금은 보화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영안실 관리자가 관을 열어버리고, 관을 빠져나온 홀령이 화림을 스쳐가 정신을 잃게 되고,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존나 험한 게. 관을 나온 악령이 후손들을 찾아가 죽이기 시작한다. 화림은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홈부르기를 시작한다. 거기 누구셔요? 에? 내 새끼들 데리고 가려고. 그건 안 되지요. 봉길의 몸에서 도망친 홀령은 손자에게까지 찾아간다. 전진하라 황국의 아들들이여. 죽어서도 일본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홀령. 기츠네가 돌아놓고 시작했다.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목숨을 끊어버리고, 파묘날 뱀을 죽인 일꾼에게 동티가 났고, 다시 무덤을 찾은 상덕은 또 다른 관을 발견한다. 근데 고장로,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관 본 적 있어? 저게 사람관 맞아? 사람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크기의 관이 발견되고 정체를 알아보기 위해 절로 향하는데, 부친께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더군요. 나라를 팔아먹은. 그 기순이라는 스님,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화림이 쳐놓은 봉인을 뚫고 관을 빠져나와 봉기를 공격하고, 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기츠네가 돌아놓고 시작했다. 호랑이의 형상의 모양을 지닌 한반도. 그 비석 뒤에 새겨져 있던 그 숫자들, 위도하고 경도. 묘비 뒤에 적혀있던 숫자가 가리키는 건 바로 범의 허리. 거기에다가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의 전기를 끊고자 곳곳에 쇠말뚝을 박았던 일본. 독립운동가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쇠말뚝을 제거했고, 그럼 왜 거기 귀신이 있는 건데? 마무리 되어오라르로 쇼군자. 과연 이들은 무사히 말뚝을 제거하고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영화 파묘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전통 오컬트적 요소와 무속 신앙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신선했으며, 과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재의 문제를 극복해 나아간다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배우들의 연기가 강렬해 몰입도가 높은 영화로 한번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영화 파묘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